안녕하세요, 너나또 친구들. 오늘은 3대3 토론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흐름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가운데 사회자가 있고 양쪽으로 찬성 측 3명, 반대 측 3명이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 뒤편으로 판정관들이 앉아요. 세 명이 한 팀으로 각각 입론, 반론, 최종 반론의 역할을 맡게 되고 판정관은 토론을 듣고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 다음은 토론 순서예요. 자, 보시면 찬성의 1번 토론자가 입론, 2번 토론자는 반론, 3번 토론자가 최종 반론이고 이 순서대로 앉아야 돼요. 반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입론으로 시작을 해요. 입론이 끝나면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가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합니다. 확인 질문이 끝나면 반대 측 1번 토론자가 입론을 시작해요. 그리고 찬성 측 2번 토론자가 반대 1번 토론자에게 확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첫 번째 작전회의가 시작돼요. 이분간의 작전회의는 각자 찬성 반대 측에서 자신들의 이유와 근거를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것인지 서로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작전회의가 끝나면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측 1번 토론자가 확인 질문을 하죠.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면 마찬가지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확인 질문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두 번째 작전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을 위한 작전회의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이유와 근거, 임팩트를 주기 위해 서로 작전을 짜야겠죠. 자, 마지막 최종 반론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쪽부터 시작합니다. 반대 세 번째 토론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확인 질문은 없어요. 바로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가 최종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토론을 쭉 하면 총 3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찬반 토론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쟁의 순간이 가장 잘 드러나는 확인 질문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확인 질문은 각각 상대측 논증에서 논리적 오류나 결점이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확인 질문에 따라 토론의 분위기나 재미가 많이 달라져요. 이때 상대측 입론이나 반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허점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잘 듣고 메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나나가 이렇게 입론을 했어요. 자, 입론이 끝나고 아이스가 이렇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정서와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가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을까요? 이 경우는 앞에서 이미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다라고 나나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측 입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따라서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확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은 누가 보장하며 가해자만큼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역시 나나가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아이스가 확인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나가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할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3심까지 있는데 오판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요? 라고 확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 나나는 아이스의 질문을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답을 하지 않거나 머뭇거리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답을 하는 경우에는 논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확인 질문의 경우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창을 막아내지 못하면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답을 준비해 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차분하게 방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자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째, 상대 측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하기. 예를 들면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질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언 속에 숨어있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하기가 있었죠. 아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 인권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가해자 인권에 주목한 나머지 피해자 인권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서 그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질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판 진행 과정 알고 있나요? 3심까지 진행되면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출처나 자료의 수치, 사실이나 사례 해석이 정확한지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이 자료 어디에서 확인한 사실인가요? 라는 식으로 어떤 신뢰성을 묻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확인 질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받은 토론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째, 상대방의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 역으로 지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략하고 명료해야 되고 무조건 아니에요 라고 답변하지 말고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층의 입장과 관련된 또 다른 답변을 추가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언급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반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펀트가 나나의 입론에 대해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나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 집행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판으로 인해서 무고할 수 있는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라고 펀트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역으로 지적해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제를 설명할게요. 지난주에 너나토 친구들이 제출한 찬성 반대측 입론 토론문을 잘 봤어요. 그 중에서 연결고리와 근거를 풍부하게 연관성 있는 것으로 잘 쓴 친구들의 토론문을 4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4명의 학생들은 확인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자 역할을 할 거고요. 24명의 학생들은 확인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에게 한 학생당 6명씩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 이 6명은 이 대표로 토론문을 작성한 이 토론문을 읽고 확인 질문을 하나씩 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인 질문을 보고 그 토론문을 작성한 친구가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온라인 클래스 너랑 나랑 토론 한판 이렇게 나와 있는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움터에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쭉 듣죠. 오늘은 6월 3일이었으니까 확인 질문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들었을 것이고 6월 3일 과제 안내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못 보던 토론방이 생겼어요. 여기 토론방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잘 쓴 학생 4명을 선생님이 선정해서 토론 입론 작성자로 만들었고요. 대표 입론자로. 나머지 6명은 자신이 배정된 방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시면 돼요. 확인 질문을 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론방 A 클릭,
여기에 토론방 A팀 입론 토론문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김동현 학생의 글이 대표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명의 학생은 이 동현이의 찬성 측 토론문 양식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 질문을 여기 달아주는 거예요. 6명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지금 동현이가 찬성 측이기 때문에 확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다 어느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 측을 취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찬성 측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게 지금 이름이 다 뜨지 않기 때문에 이땡경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 질문을 달 때 이혜경 하고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확인 질문을 쫙 쓰도록 합니다. 찬성 측에서 뭐 경찰관, 소방관 사례를 들었는데 전쟁은 좀 특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인 질문을 달았죠. 그리고 뭐 정세찬, 정세훈 학생도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자료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확인 질문을 다시면 되고, 자, 김동현 학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확인 질문이 쭉 6개가 달리면, 물론 확인 질문을 한 사람당 2-3개씩 더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동현이는 이 중에서 쭉 보고, 대답하고 싶은 거 2개 이상 골라서 이렇게 답변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답변 정세훈. 이 얘기가 뭐냐면 정세훈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세훈이는 자료의 출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이 자료는 어디에서 조사했고 2018년 최신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달고 있죠. 물론 동현이가 힘들지 않다면 여기서 6명 모두에게 댓글을 달아주면 더 좋겠지만 최소 2개 이상은 달아주시고 확인 질문을 다는 학생들은 최소 1개 이상씩 여기에 확인 질문을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과제 설명을 마칠게요.